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0일 장이 마감이 됐고요. 하루 장 마감 영상 브리핑은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허브리핑 영상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주년 이벤트, 또 기간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어제와 오늘 기본적으로 수급 상황을 먼저 보면은 아예 그냥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도 많이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어쨌거나 좀 엇갈렸죠, 사실 수급이. 그치만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만 결국 뭐였다? 공매도 일정 하루 정도 쇼커버 쳐준 거였다. 그리고 오늘도 공매도 매입 중에 한 15%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럼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는 여전히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도 치더니 여 아래에서도 또 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인데,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내려갈까? 사상 최대 호실적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매월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구채 주가 희석 이제 바꿨을 때, 그리고 부채 증가. 근데 부채도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채가 아니죠, 사실. 요런 불확실성, 이제 기업 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만 있으면 그래 알겠는데,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또 HMM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만 유가가 올라가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얘기들만 계속적으로 들러와서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상 최대 호실적인데도 주가는 하락세다. 주가 하락의 배경은 너무 많죠. 갖다 붙일 게 너무 많으니까. 중국의 전력난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됐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구채 조기 상환, 가이드라인 부재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를 못 가게 하는, 혹은 또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마음 놓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공매도 집중, 투자자들의 이탈. 공매도 두들겨 맞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로감이 쌓입니다. 나오는 중국의 전력난, 유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유가 상승은 다른 쪽으로 여기 나오죠. 유가 상승은요, 운임비가 충분히 상쇄가 됩니다. 유류가 13%인데 전년 대비 45% 증가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지표가 68% 올랐다. 충분히 좀 편한 얘기로 퉁칠 수 있다. 쌤쌤 또이또이다 라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 외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를 완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좀 해소될 리스크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소될 리스크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게 극복 가능한 리스크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구채 때문이다. 3조 2,800억의 영구채를 갖고 있다. 이자 비용이 980억. 연말까지 HMM의 현금이 7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죠?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리고 요번에 이자가 증가할 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돈이 이렇게 많은 회사인데 그 이자를 왜 내고 앉았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기 상환을 또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또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저가의 이제 주식수가 이제 대량으로, 안 그래도 이거 주식수 많은 종목인데 더 늘어나는데 저렴한 가격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고 이것도 문제다. 앞에도 문제고 뒤에도 문제다. 옆에 보면은 여러 또 이슈들을 또 가로막고 있다. 약간 좀 진퇴양난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제일 욕 많이 먹고 있죠, 사실. HMM 주주분들에게 이제 산업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3천억 규모의 전환세 1주당 얼마? 5천원에 이미 전환을 했죠. 전환에 따라서 산업은행은 지분이 15% 늘어났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다라고 해가지고 하락세를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내기 좀 그런데 영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굉장히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MM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합니다만,
결국 뭐 주주 친화 정책 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주주 친화죠.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루트를 뭐 이렇게 개설을 했다 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뭐 물이 검은색이에요. 물통에 검은색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흰색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이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지가 않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은색이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는데 여기에 흰색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이런 이슈들 어제 마냥 뭐 감사패 받은 이슈들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반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외적인 이슈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HMM에서 가장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멈춰줘야, 지금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옳았구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였거든요. 공매도 재개되고 바이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는 많이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쪽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옮겨왔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HMM을 볼 때마다 자꾸 저는 그냥 시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실제로. 또 시장을 한번 이렇게 휘감았었던 종목이고, 공매도 때문에도 몸살을 많이 앓았었고,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젠도 사실 주가 많이 빠지다가 무중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70-80%가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70% 정도 올라갔는데 또 뭐 그대로 반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더 산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HMM 부디 이런 불상사가 없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버티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 구간에서도 공매도가 지금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밀렸을 때 그 느낄 그 피로감과 화남, 그럼 또 이제 최근에 뭐 셀트리온, 예전에 뭐 신풍제약, 또 시젠 이런 종목들처럼 주주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핫하고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그 파이팅도 있으셔가지고 또 행동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됐을 때 뭐 임시주총이라도 열어라! 주총 열어가지고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HMM은 잘 하고 있고 일을 잘 하고 있고, 하지만 주가 관리는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악재가 아직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기간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모레까지예요. 내일 모레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44-1873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를요 아이디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아이디로 HBTV 천사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이벤트 관련해서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HMM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